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1,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4.8%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헬스케어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1, 4분기 GDP 하락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2, 4분기는 적어도 5배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의 80%는 충분한 테스트 없이 식당을 오픈하는 것에 반대하고 85%는 개학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문을 닫은 고기 공장이 문을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장 가동에 반대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직원이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하길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마요 클리닉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논란입니다. 이 병원 정책 위반인데 부통령은 자신은 음성 반응자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교통안전국 직원 500명이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오너는 49개의 쇼핑몰을 이번 주말에 오픈합니다. 2000년대 말 경기 침체와 함께 시작돼 전통적인 업계의 숨통을 조여왔던 공유 경제가 지금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보잉사가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그 1, 4분기의 GDP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3.5% 정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보다 훨씬 4.8%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의 70%를 소비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약 7%에서 8% 정도 최근에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4.8%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 4분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 40%, 42%까지 GDP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체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그 3월 말부터죠. 캘리포니아가 가장 빨라서 3월 18일이니까 그 전에는 1월달, 2월달, 3월 중순까지 사업도 제대로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했는데도 지금 GDP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4월달에 당연히 4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CNBC 방송 오늘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음 분기에 그 GDP의 성장률을 발표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약 반 정도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스케어 업계가 4.8% 위축된 가운데 2.25%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 이미 경기 침체라고 놓고 볼 때 헬스케어 업계가 주도하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병원이 환자로 북적이는데 그 환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아주 극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그런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잖아요. 심지어는 심장병, 암, 여러 그 수술 같은 것도 다 뒤로 미뤘다가 지금부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의료 계통의 일들도 우리가 허용을 한다 하는 주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는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특히 이제 뭐 성형이라든가 뭐 성형도 정형이 아니라 성형이요. 그리고 뭐 치과라든가 미룰 수 있는 대로 예약을 사람들이 다 미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수입이 줄어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업계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일자리 늘어나는 넘버원 분야였는데, 이번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넘버원 분야가 돼서 최근에 1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소비 안 하죠?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투자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리바운드를 곧 할 것이다, 리오픈을 하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 리바운드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의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여러 정치인이나, 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그 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오픈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콜로라도도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나요? 캘리포니아주도 4단계로 나뉘어서 1단계는 뭐 마스크 주고 거리 두기 하고 하는 것이고, 2단계가 위험하지 않은 부분을 오픈한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요,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적을 한 게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붐비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또 꼭 필요하기도 하고 하는, 무슨 사람들은 가야지 되는데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게 2단계인데 2단계 오픈을 몇 개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몇 주일 안에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한 말입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일 안에 2단계를 오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2단계에 공립학교 뭐 서머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7월부터 뭐 오픈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차일드 케어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3단계, 4단계까지 가려면 또 깁니다.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가려면은 상당히 그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4단계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 이벤트를 물론 관중 없이 그 시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관중이 있고 그 4단계가 돼야지 정상이 되는데, 어제 미국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 지금 사망자가 그 5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조차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픈을 해야지 된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뭐 스웨덴은 어떠느니, 영국은 어떠느니, 이렇게 얘기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그 위험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문가들도 다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을 하고, 그리고 뭐 동물에게는 어떻고, 치료하는 그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거 별것 아니다, 위험하지 않다, 지금은 독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독감보다 약하다고 했다는데 독감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어느 독감이 2개월 사이에, 그것도 겨울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4월, 3월이었는데 2개월 사이에 거의 6만 명이 숨집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에 대해선 사망자가 이거 모든 사망자를 다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스트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것으로만 보더라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글쎄 치명률이 한 0.2%는 되는 것 같다. 이때의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도 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도 독감보다 2배가 높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그 NPR 방송과 마리스트, PBS 뉴스아워 같이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요, 지금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식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없이 그 식당을 오픈하는 것에 반대를 한답니다. 65%는요, 테스트를 제대로 하는, 이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의 그 태스크포스에, 그리고 또 보건연구소에 바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은 누구나 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을 때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65% 아니야. 직장에 나가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 이것도 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65%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화당은 51%가 지금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good idea 라고 얘기를 합니다. 85% 학교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 자녀니까 조금 더 그 부모님들이 좀 그 보수적이 돼요. 그래서 85%가 테스트를 다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스포츠 이벤트가 더하네요. 왜냐하면 따닥따닥 가깝게 아주 가깝게가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91%는 이렇게 그 테스트가 완전히 가능하게 되기 전에 스포츠 이벤트를 오픈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는 1,008명을 대상으로 성인입니다.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사 노조조차 우리 그 안전하지 않은데 학교를 오픈하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 노조가 파업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교사 노조가 파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그 헬스케어 주세요. 임금 올려주세요. 이 학급별 학생 숫자 좀 줄여주세요. 그게 선생님들 더 늘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노조가 이제 두 군데가 하나는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라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또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이거든요. 이 두 군데에 지금 회장님들이 바쁘십니다.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6피트 거리 두기를 학교에 가 있는 그 몇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테스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지 되고요. 또 학교의 학생들 뭐 온도도 다 재야 되고 이런 것도 또 다 장비와 사람이 같이 그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소독도 해야지 되고 수업 시간도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단축한다던가 그런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동참을 하셔야지 됩니다. 부모님들 지금 힘드신 것 압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그 수업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가 감염되고 아프고 그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감염된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이 두 그 회장님들의 얘기예요. 릴리 에스켈린이라는 회장과 랜디 그 와인가튼이라는 회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주지사, 시장들이 판단을 할 그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 일반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또 뭐 병원 의사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에 다 그 표를 줄 수 없는 게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업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헐리우드, 그림, 뭐 음악 이런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나와서 매너리즘에 빠졌던 수십 년 그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지만 의료업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유행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병리학자가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지 되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그 스웨덴과 미국을 많이 비교를 하면서요. 사실은 스웨덴 모델을 미국이 처음에 따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다 개방해서 사람들이 면역성을 키울 때까지 두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실패한 케이스이고 그래서 거리두기 같은 것을 하고 또 셧다운도 하는데 스웨덴은요. 미국과 비교를 할 때 인구로 비교를 하면은 한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뭐 1,030만 명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니까 뭐 얼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계산을 해놨었는데요. 미국의 인구로서는 330분의 1 정도 됩니까? 3억 3천만 명과 1,030만 명 정도. LA 카운티밖에 안 돼요. 스웨덴의 인구는. 캘리포니아가 4천만 명이잖아요. LA 카운티 인구가 한 한 40만 명 이 정도 되니까 LA 카운티 정도 인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제가 정말 셧다운돼서 이렇게 그 1사분기 GDP가 4.8%나 내려갔으니까 큰일은 큰일이죠. 그런데 스웨덴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GDP가 가장 최근의 GDP가 5,600억 달러. 그에 비해서 미국은 뭐 한 22조 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맞게 계산했습니까? 하도 계산을 잘 못해서요. 40분의 1 정도, 인구는 33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할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된다 해서 전문가들의 그 말을 어느 정도는 듣는 것이 그 생명에 관련된 것이니까 안전하다 하는 그 일반적인 의견이 여론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참에 정정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가 19개 카운티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것보다 훨씬 몇 배 많고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19개 카운티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그래도 북가주 아예 더 뭐 샌프란시스코 더 북쪽이라든가 하는 그런 19개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렸던 것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본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쉽지가 않아요. 감기보다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특히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 속에 어떤 뜻이 있구나 하고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 밖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뒤에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미국의 양대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어느 당이 이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 이슈 사이에서는 그럼 미국은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네 하는 것까지 뭐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더 시간을 아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오늘의 미국의 목표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제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2번 알렸을 때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에 그 좌안조라는 선생님께서 라이브를 처음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 소식과 함께 동명이인이 생각이 납니다. 좌안조라는 그 배우가 지난주였었죠.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 기고문을 써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감독하면서 제작하면서 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존조 씨를 인터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어떤 그 연사에게서는 좋은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본인이 당연히 미국인이죠. 그리고 미국인인데도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고 하는데 아버지 또 그 가족과 함께 이민자의 생활도 그리고요. 여기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뭐 중국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러더니 이게 또 외국인이 이방인 취급을 하네. 뭐 이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어피니언을 실었었는데요. 어느 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주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 식당이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쪽에서 왔다 해서 그 중국 식당을 막 그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을 하는 데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렇다면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커뮤니티가요. 이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마을의 사람들이 그 모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욕 지역이군요. 이게 이제 미 전국의 지금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에이시안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국 직원이 굉장히 많죠. 많고 많은 교통안전국 직원 가운데 더 힐의 보도입니다. 500명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더니 500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당연히 뉴욕이겠죠. 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리고 또 뉴와 또 외곽에 있는 다른 이 그곳에서 뭐 150몇 명, 50몇 명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니까 공항이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상상하실 수 있는 그대로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그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퍼져 있다는 것이 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자리를 맡으면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는 지금 워싱턴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워싱턴의 그 주지사도 그 펜스 부통령과 대화를 하면은 잘 들어주고 여러 가지 협조가 된다라고 펜스 부통령을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을 보였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행정부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야지 되니까 요즘 많은 곳을 백악관 바깥을 다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헤드코어도 갔었고 그 헤드코어로 갔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어제도 이제 그 마요 클리닉을 갔는데 이 미네소타에 있죠. 그 식품안전국장도 스티븐 한도 같이 갔었고 이 병원의 관계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원래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던가요? 그랬는데 이분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항체를 기증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신발도 신은 채였어요.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 마스크를 안 꼈습니다. 이 사진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특히 영국에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고 미국의 국가적으로 그 질병통제국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하는데 그 자르가 최고 헤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트위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우리는 부통령이 오기 전에 이메일로도 우리의 정책을 분명히 알렸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모든 방문자와 환자, 의료진 그게 우리의 정책이다 했는데 누가 내리라고 했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였었는지 지금 언론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바로 그 메이오 클리닉의 그 트위터는 내려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환자 방문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했고요. 또 다른 모임도 있었고 그 모임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병원에서요. 그런데 부통령은 나는 부통령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닌가 봐요. 자주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의 안내에 따라서 질병통제국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나는 네거티브니까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언제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상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부통령의 스텝도 양성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질병통제국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 부통령이 웹사이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늘 접촉들을 하는데 공공장소에 갈 때는 얼굴 가리개를 하라고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거리두기도 하라고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되냐면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백악관에서는 아직도 다운플레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마스크 안 써도 돼. 부통령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 이게 또 공화당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당연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생명이니까. 그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가 또 활성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본인도 차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기 공장에 고기 공장 문을 열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고 아직은 사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전부 피쉬까지 가공 공장들이 시골에 있는데 자꾸만 이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 직원들이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이슨도 그렇고 다 뭐 J자로 시작되는 회사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이슨의 경우는 이 타이슨 회사의 CEO 이름 라스트 네임 딴 거니까 무슨 타이슨이에요. 타이슨이 주말에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돈 많이 주고 전면 광고를 내서 지금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급망이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타이슨의 CEO의 말은 어떠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정말 가동하고 싶은데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가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소당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고소당하면서도 공장을 가동시켜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정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국방생산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장 문을 열어라. 국방생산법에 몇 조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라든가 호흡기 같은 것은 국방생산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분명해 보이고요. 고기인데 고기가 왜 이 국방생산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아직까지는 없어서요. 대통령도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본인도 시골 사람이잖아요. 켄터키가 주잖아요. 켄터키 주가 주인데 이 사람이 미치 맥코넬이 회사에서 뭔가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서 직원이 회사를 소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도록 쉴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시키고 고기도 되고 아니 마켓에 갔더니 고기도 없어 먹을 고기도 없고 고기가 너무 비싸.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량이 줄어들면 비싸잖아요. 휴지에서 시작해서 고기로 가는 그런 것을 막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상원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기도 중요하지만 회사도 중요해. 고기 의미는 곧 회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성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할 수는 좀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공화당은 기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부터 챙기니까, 직원부터 워커스를 먼저 챙기느냐 컴퍼니를 먼저 챙기느냐에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명한 거잖아요. 공화당은 컴퍼니를 챙겨서 워커스도 봉급을 주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워커스, 사람을 먼저 살린다는 것이어서 사람을 우선하지 않고 컴퍼니를, 회사를 우선을 하네.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척 슈머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테스트를 안 하면서 우리 학교 개학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충분히 기구도 있어야지 되고, 정말로 그 어셈블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공장 자체가요, 포장, 또 특히 포장하는 데가 많지 않겠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지 6피트 거리로는 일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또 이제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나 죽으면 공장에 가서 그 벌어서 우리 식구와 내가 먹고 살긴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주고 근로자의 안전 없이 안전한 식품 공급은 없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물론 뭐 사람이 그 양성 반응이 나오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물건을 포장을 해서 그 포장에 바이러스가 묻는다? 뭐 이게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 이후에도 소독 과정을 많이 거치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노조에서는 고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는데 안전한 그 뭐 고기가 나오겠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딱 그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컴퍼니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오늘 할 겁니다. 그 서명을 할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엄마 집에 장을 보느라고 마켓에 갔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저희 회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마켓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뉴스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너무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켓에서 그 계산하시는 분도, 저도 고기 좀 사야 되겠어요. 고기부터 사놓고 일해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뭐 양지머리가 있어야지 미역국이 시원하잖아요. 등심이 있어야 묵국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근데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오면서, 저도 지금 물건 계산 크레딧 카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하고, 아무튼 하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바이든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불과 지난해에도 선거할 때도 그랬고, 많은 한국 분들께서 그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버 미워 죽겠어 했는데, 우버와 리프트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버와 리프트가 승승장구할 때 느꼈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고, 이것은 또 쉽게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서 김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뉴스. 네, 저 뉴스 할 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틀렸어요. 그 스웨덴과 미국의 인구 비교 참 좋네요. 여러분께서 제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따로 계산하신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30배, 그런데 제가 300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 말씀 드리고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개념이 없을 수가. 맞아도 싸. 강혜신. 지금 주식시장은요, 1, 4분기에 그 GDP가 4.8%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기대심린 거죠. 어제 오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열어서 뭐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그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뭔가 얘기를 하겠죠. 지금 뭐 이자율이야 거의 0%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대심리에 연준에서 뭐를 해주겠지. 의회에서 뭐를 해주겠지. 의회에서 뭐 해줍니다. 또 해주긴 해주는데요. 의회 지금 휴회 기간에 잠깐씩 나와서 투표하고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그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지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픈은 뭐 아무리 막기를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지수는 지금 기대가 크네요. 608포인트나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303.60포인트 현재 오름세입니다. S&P 500도 84.18포인트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오픈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도 LA 카운티도 한꺼번에 확 뭐 5월 말이 되면 오픈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몰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이먼 프로퍼리 그룹이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뭐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 있는 여러 몰들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큰 몰은 그 사이먼 그 프로퍼리 그룹에서 갖고 있는데 주말에 49군데를 그 오픈을 하면서 물론 시간은 제한을 하고요. 조금 줄이겠죠. 그리고 밤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낮에도 중간중간 무슨 손잡이라든가 여러 그 뭐 소독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마켓도 앞에서 손님들 뭐 온도기로 온도 제거하잖아요. 이런 거 다 철저히 하고 플러스 모든 손님들에게 들어갈 때 마스크도 드리고 또 손 이렇게 깨끗이 하시라는 세정제도 드리고 하면서 그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메이시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밖에 많은 그 소매업소들도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세정제 그동안 없다 했는데 그런 곳에 가시면 다 드릴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그 LA 다운타운에도 있는 뭐죠? 위웍이라는 사무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의 이 위웍이라는 그 사무실에 가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해놓고 커피도 좋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카우치 같은 것도 아주 그 쾌적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이렇게 오피스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이런 곳들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고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됐었던 때는 2008년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면서 이 뭐 좀 돈이 없으니까요. 공유를 해보자. 그러면서 small is beautiful 해서 뭐 뉴욕에는 300 스퀘어 피트 조금 넘는 아파트먼트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도 살 수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려한 호텔에 에어비앤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죠. 돈이 좀 없어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세대가 주동이 돼서 공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됐죠. 그런데 이렇게 된 공유 경제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로 돌려놓고 밑으로 그냥 팍 우버하고 리프트는요. 지금 뭐 보면은 직원들도 많고 해서 돈도 잘 벌 것 같죠. 아직까지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물론 투자들은 엄청 많은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버가 지금 20% 감원했잖아요. 2,700명. 에어비앤비도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더 어려워졌잖아요. 일단 뭐 몇십 페이지짜리 새로운 안내문을 발표를 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기간을 둬야 되고 오늘 아침에 나가고 오늘 오후에 들어오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리고 소독도 그 사람이 들어있었던 방뿐만이 아니라 집 전체를 뭐 방방마다 다 해야지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4월 달에요. 에어비앤비가
두 번이니까 20억 달러를 융자 받은 거네요. 10억 달러, 10억 달러 융자를 받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공유 경제에 융자했던 그 기관이나 개인도 본인들이 투자란 게 있으니까는 자꾸만 투자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유럽의 그런 스토리.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더 빌려줘야지 돼. 내가 부자가 돼야지 빌린 돈 갚지?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는 빌려주고 있으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위워크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지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혼자서 사무실을 꾸밀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그 공유하는 그런 곳을 멋지게 꾸며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이 우버나 리프트도 두 사람이 같이 타면 더 싼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버나 리프트를 모르는 사람과 딱 옆에 앉아서 타고 싶으시겠어요? 아주 힘들죠. 물론 인간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을 최대한 줄이니까 에어비앤비 이 렌탈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워크 같은 경우는 또 재택근무는 지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우리 렌트비 좀 줄이지 하고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지막 경기 불황 때 시작이 돼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공유 경제가 이렇게, 왜 열매가 이렇게 딱 피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는가? 공간, 자동차, 장비를 공유해서 돈을 절약해서, 사실은 디지털 세대의 경우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해야지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것도 안 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도 안 하고 돈을 절약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리바운드 해도, 바운스백을 해도 한참 떠오르던 그때처럼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유 경제를 망가뜨렸지만 금방 회복이 될까? 금방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택시 기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많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못 드렸어요. 바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어느 선생님께 제가 늘 오랜 동안 감사합니다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요. 오래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또 이런 부분이 오고, 또 마찬가지로 우버나 리프트로 일자리를 옮기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이쪽도 생각해야지 되고 저쪽도 생각해야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방금 전은 아니고 좀 전에 이제 moment ago에 브리핑을 한 것을 지금 모든 매체에서 비디오를 받아서 보내고 있는데요. And how they can open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고요. in a safe and responsible way are included in the president's guidelines for Open Up America again. 네, 미국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전한 상태에서 오픈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얘기하죠. 스페이스 거리두기 하고요. I think a way of saying it, they'll be fading out because now the governors are doing it. I've had many calls from governors. Governor of Texas, Greg Abbott, many governors. 텍사스를 포함해서 많은 주지사들이요, 테네시 이런 데서 이제 리오픈이 시작이 됐고요. I am very much in favor of what they're doing. 그들이 하는 것 아주 좋아한다고 리오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Do you want to explain that, please? Yeah, I think you could see from California they 지금은 made 이제 데보라 slow the spread, 벅스 the phase one 박사요. of their 4 phases. So every governor is adapting. 역시 both 캘리포니아주의 currently where we 게빈 are 뉴섬 and moving 주지사도 forward, 4단계 phase one, 룰에 phase two, 의해서 phase three. 이제 So the 이것을 governor feels like 오픈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지금 지난번에 하이드로크로비킨이 있었고 렘데시버가 있었잖아요. 렘데시버가 이 회사에서 하기는 했지만 전국의 보건,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와 질병통제국이 모니터링을 감독을 하는 가운데에 환자를 300 몇십 명을 대상으로 이 약을 임상 실험했더니 결과가 아주 좋았다. 한 반 이상이 2주일 안에 퇴원했고 50%는 5일 안에 상태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래서 바이든 뉴스가 늘 밀리게 되고요. 보잉은 지금 직원을 감원도 하고 봉급도 조금 내리고 한다고 하는데 10% 보잉사에 한국 분들도 많이 다녀서 제가 늘 신경이 쓰입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